비중 자체는 당연히 매수 우위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매도 우위라고 말하면 그건 약간 정신이 어디 간 거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매수 우위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튀어 올랐던 현상을 놓고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아니 이렇게 세게 밀렸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튀어 오른 게 아니고 기초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물은 그냥 물 따라가듯이 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 물 따라가듯이 갔던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물이 마감됩니다. 오늘 월물이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화면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물 전환 이 과정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미 알고 계신 건데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해보신 것들입니다. 이 월물 교체는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거래가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월요일날 시작을 하시게 되면 현재 제가 띄워놓은 24년도 3월물 선물이 자동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바꾸는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매와 또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금 100이 있는데, 나스닥 100이 있죠. 지금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 23년도 12월 지금 보시면 가격이 165558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문창을 여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24년도 3월물 선물로 바뀌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 6, 9, 12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월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3개월마다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포지셔닝을 설정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정산의 의미 때문에 이 상품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할부라고 생각합시다. 뭐 집은, 뭐 부동산은 뭐 20년, 30년짜리도 워낙 많으니까 그걸로 설명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로 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가 있어요. 만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뭐 살 때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전액 기준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고, 리스로 살 수가 있고, 할부로 살 수 있어요. 전액 현금은 관계가 없으니까 배제를 하고, 사실 리스나 할부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유자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의 개념과 비용 처리의 개념이 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똑같이 매달 납입해야 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같은 문구로 보자고요. 그럼 이제 같은 문구로 놓고 봐서 이제 그냥 할부라고 칩시다. 그럼 할부라고 했을 때, 할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치에서 36개월 동안 내가 할부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동차를 설정해서 받았어요. 그럼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36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속 납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36개월이 지나면 금전적 처리는 다 끝이 났는데 행정적 처리 남아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리스 같은 경우는 명의 이전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이러한 할부의 개념인 상품이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시켜야 돼요. 정리를 시키고 새로운 할부를 다시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할부를 종결하고 다른 차로 바꿔탄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물이에요. 월물의 만기. 그 만기가 오늘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제 3월물이 이제 12월물 같은 경우 이제 주문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청산만 가능하고요. 장중거래일이 하루인데 이제 청산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규 진입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는 24년도 3월물이고 얘는 23년도 12월이거든요. 보시면 16558, 16775예요.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얼마 나고 있습니까? 220 정도 나고 있는 219, 17 정도 되네. 한 220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포인트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프리미엄의 개념이 좀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진짜 많으셨냐면 이 선물을 여기로 넘길 수 있냐라는 질의를 하시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그러니까 스프레드 롤오버를 할 수 있는데 이 롤오버는 사실 개인한테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뭐 기관이나 이런 친구들은 가져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물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갖고 매매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야 뭐 1개 약하고 10개 약하면 많이 한다고 하지만 10개 약하면 많이 한다고 하고 뭐 30개 하면 뭐 엄청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정말 뭐 손에 표시도 안 될 만큼의 수량이거든요. 여기서 포지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중에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항상 제한적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25만 7천 계약이 있는데 이게 만기일이라고 해서 25만 7천 개를 다 청산한다 쳐보세요.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특정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2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청산하고 여기를 신규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청산을 하고 다른 상품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메이저들은 여기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까 배제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이고요. 그다음 오늘은 뭐 미국의 선물 뭐 만기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내마녀의 날이긴 했는데 별로 뭐 흐지부지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늦게 찍어드렸죠. 어제 영상을 좀 저녁에 찍어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매물 소화를 한번 했고요. 1차적인 매물 소화가 끝난 뒤에 주가가 튀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차적인 소화를 하고 튀어 오른 현상을 좀 만들었다. 근데 이 튀어 오른 현상이 뭐를 의미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은 굉장한 것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짝대기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세워놓은 것처럼 그냥 굉장히 강했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 자체는 당연히 매수 우위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매도 우위라고 말하면 그건 약간 정신이 어디 간 거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매수 우위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튀어 올랐던 현상을 놓고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아니 이렇게 세게 밀렸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튀어 오른 게 아니고 기초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물은 그냥 물 따라가듯이 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 물 따라가듯이 갔던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까지 들어와 있다 볼 수 있어요. 대신 이 구간대에서 특별히 이 상승 구간인데 제가 이 상승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드렸습니까? 시장이 세다는 거 부정할 수 없다. 분명히 시장이 세다. 그런데 시장이 센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루 종일 행보하지 않냐? 하루 종일 행보를 하지 않냐? 하루 종일 행보를 하다가
특정 지표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가더라. 이 갑작스럽게 이런 식의 튀어 올라가는 이 현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오는 현상들. 시장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유동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돈이 많냐 적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강력했던 증시의 모습이 그대로 반납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 강하지 않으니까요. 시장의 수급이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는 왜 올라왔냐? 누가 매수를 해서 올라왔냐? 그거보다 원래 기조적인 힘이 지금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물 수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현상도 거의 최소화가 될 거예요. 지금의 조정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유동성과 매물 수화 작업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우지수가 좀 눈에 띄게 강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눈에 띄게 강해서 뭐 사실 어제까지도 장중에는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흔히 말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시장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 누가 시장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시장이 누가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여기서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이거 브레이킹 걸리는 시기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추정 백날 해봐야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브레이킹 요소가 틀립니다. 언제 걸릴 줄 몰라요.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 저는 글쎄요 아직 저의 시선과 식견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달려 들어가 주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은 여전합니다. 그 생각은 바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매매를 안 하면 안 했지. 매매를 안 하면 안 했지. 그 생각을 바꿔서 이 바람에 내가 탑승을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증시들이 대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이게 더 표시가 잘 되는데 대폭락을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많이들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국내 증시를 가지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때 1500, 1700이 훼손될 텐데 그때 뭐 우리 시장 뭐 망가져서 막 800선, 900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나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이 구간대였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기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거의 두 번째로 왔었거든요. 그게 이후의 랠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차트를 뒤집어서 딱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차트를 거꾸로 볼게요.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랑 다우지수의 차트를 같이 봐볼게요.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차트의 다우지수의 차트의 모습과 지금 코스피 옛날 차트를 이렇게 해서 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이거 계속 치고 가는 차트죠.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차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차마 투매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차마 이건 못 먹으면 못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뒤에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져나가서 되돌아 나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뭐 산타 할아버지가 백날 오든 뭐 누가 오든 뭐 연준의 파월 연준의장이 갑자기 돈다발을 들고 예전에 헬리콥터 벤 아저씨처럼 위에서 달러를 풀어 제끼든 그거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시장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시장은 시장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죠.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증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놓고 봤을 때 저거를 존중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그런 랠리를 보였지만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다우지수는 지금 약간 그 일전에 나스닥이 흥분된 상태의 모습처럼 좀 급진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오전에 확인했던 고점 속에서 매물수와 차분히하고 1차 매물 소화 이후에 자연스럽게 리바운드, 그리고 다시 2차 테스트 중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긍정적인 뷰가 계속돼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측면들 잘 고려하셔서 이번 주 시장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말간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한 증시를 보시고 이 영상과 비교 대조를 하시면서 제 의견에 동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인 거고, 매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과 또 오랜 동안 성과를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놓고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러하다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잘 한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방금 일전에 코로나 때가 그런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까지로 연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는 분위기가 아니고 투자 심리도 아니고 그냥 유기적인 자금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마지막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물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제가 월물 바뀐 부분을 호가를 열어놓고 매매하는 모습을 시점 트레이딩을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 테니까 다음 영상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화생한 성대표도 시장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성대표였습니다.